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장순은 기자가 준비해 오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서는 이건 뭐 계속 논란거리였는데 특별한 뉴스가 있습니까, 장 기자님? 최근에 왜 옛날에 서초구에 있는 옛 반포 현대를 재건축한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이런 네.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작년 네. 7월에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래서 올 초에 그 동안은 이제 2018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예정 금액이 얼마다라는 건 많이 통보가 됐고 알려져 예.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첫 이제 부과 대상이 이 아파트고 이 아파트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월, 뭐 1, 2월 안에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이게 좀 절차가 생각보다 좀 이제 늦춰지면서 이게 얼마나 언제 얼마나 나올까가 이 부동산 업계에서 좀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이게 왜 재건축 이 초과 이익 환수제 줄여서 제초안이라 그러는데 예. 요걸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보통 이 제초안 뭐 여기 안 선배나 이 선배 관심이 많으세요? 제초안? 관심 없습니다. 제초화는 저는 뭐 대상이 없. 제가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건 아닙니다만 네.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걸 최근에 만든 거잖아요. 어제 오늘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네. 이제 재건축 아파트 지어서 입주하면 재건축 때문에 번 돈의 절반은 그렇지. 시중에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건 그건 네. 니까 오케이. 네. 그런데 재건축이라서 더 올라가는 게 있더라. 이 동네 아파트는 20% 올랐는데 당신 아파트는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로 40%가 올랐다. 네. 그럼 20% 포인트는 재건축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이거는 당신 혼자 먹지 말고 정부랑 반반 나누자. 그래서 이게 반은 지금 입주하신 저 주인분들 다 내세요. 하는 그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들었어요. 예. 네, 그런데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 그럼 재건축 안 해. 뭐 정부 바뀌면 하지 뭐.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진도가 안 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꼬여 있다. 네. 이 정도로 그게 들리고 그리고 있죠. 또 사실 이게 제초안이라는 게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뭐 강남권의 일부 고가 재건축 아파트의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사실 관심이 없잖아요. 그게 예. 없었어요. 예. 근데 뭐 저희도 언젠가는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바이 아니면 리브. 바이를 말하는 거죠. 바이는 잘 모르겠어요. 리브는 뭐 살 수 있으니까 좀 잘 알아야 되고 예. 게다가 이제 최근에 노후 예. 아파트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서울의 네. 아파트가 170만 가구 정도 돼요. 예. 근데 이 중에 한 20%, 30만 가구가 이미 이제 그 재건축 그 연령인 3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예. 2030년이 되면 여기 절반이 이 노후 아파트가 돼서 재건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 있잖아요.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가 유지가 되면 그 제초한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 준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재건축이라는 게 잠깐 말씀하신 그게 맞고, 근데 이제 개발이익이 3천만 원 넘어가면 이제 최대 50%를 떼요. 네. 네. 뭐 개발이익이 크지 않으면 뭐 조금 떼고, 떼고. 뭐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아주 많이 떼는 이제 누진율 제도로 구성이 돼 있어서 개발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담금을 많이 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50%보다 더 떼구는 구간도 있습니까? 50%가 최대 구간이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건데. 네. 그리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어서 입주하기 시작하면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네. 말씀하신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여기가 네. 처음으로 고지서 받는 곳인데 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원래 고지서를 내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법상 절차상 7월에 입주했잖아요. 예. 5개월 이내에 이제 그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다라는 걸 예.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7월에 입주했으니까 최대 5개월이면 늦어도 2월 안에는 보내야 되죠. 네. 근데 12월 안에 보내야죠. 2월 달까지 내려면 예. 그렇죠. 5개월이니까. 12월 그렇죠. 예. 12월까지 내야 예. 되는데 예. 아직까지도 안 내고 안 보내고 있고. 있다. 네, 안 보내고 있고. 고지서를 그 우리나라에서 되게 중요한 결정은 원래 3월 이후에 3월 9일 이후에 해야죠. 그런, 예. 그런 게 맞은데 쥐게 하지 말라니까 지금.
이것도 공교롭게도 예. 이러저러한 절차가 지연이 돼서 음. 아마 3월 이후에 네.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서 그것도 역시 약간의 정치적 일정에 영향을 받나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지서가 안 나오는 게 일단은 화제다. 네, 일단 고지서가 안 나오고 있고요. 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고지서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가 나올까가 되게 관심사예요. 이 서초 이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이름이 좀 네. 어려운데 네. 이게 처음에 이게 그 재건축을 진행하면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관리 처분 인가 단계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해 줘요. 예. 그 즈음에 그때 통보받은 재건축 부담금이 1억 한 3,300만 원 정도였어요. 예. 그 정도면 지금 가격 오른 거에 비하면 낼만하다 이렇게 라고 생각을 생각했는데 했는데 지금 이게 당시에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요게 이제 지금 여기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아주 입지가 좋죠. 반포. 네, 사평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그 주변 평력은 어디 있습니까? 네, 좋은 9호선. 곳입니까? 네. 반포 고등학교. 네, 반포역이 위에 있고. 네, 주변에 예. 가격 보면 뭐 어마어마하죠. 반포자이 바로 맞은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고속도로 타기 직전이군요. 네, 바로 옆입니다. 어. 요즘에 핫하다는 반포니까 가격이 예. 뭐 꽤 세요. 지금 네. 호가가 29억 원에 올라와 있으니까. 9평이 네. 네, 네. 예. 82형일 거예요. 32평형이 82제곱.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통보된 재건축 부담금이 네. 1억 3,500만 원이었어요. 예. 당시 계산에 이게 이제 재건축 부담금은 입주 시점에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부과를 하는데 네. 그 구체적인 계산 방법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네, 원래 통보된 게 1억 3,500만 원 정도인데 네. 당시에 이제 예정했던 그 예상 가격이 한 16억 원 정도 될 거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아파트 입주 그 때의 시가가 그 공시 가격이. 공시 가격이 네, 그 이제 입주하는 시점에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거니까. 부담금을 매기니까 예. 근데 시가 그 공시 가격이 16억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해서 산정을 했는데 지금 그 주변 아파트 비슷한 평형이 한 19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해요. 공시 예. 가격이 공시 가격이 아. 물론 실거래가격은 훨씬 더 높죠. 지금 네. 실거래 가격이 공시 가격이 실거래 가격 한 80% 정도 되니까 실거래 가격 뭐 25억 원, 26억 원 이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근데 지금 19억 원 정도 된다고 치면 당시 계산했던 것보다는 3억 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늘어났고 가격이 올라갔죠. 그거의 근데 반은 또 그럼 내야 되겠네요. 내야 되니까 한 3억 원 정도를 최소 이 부담금으로 3억 원을 내야 될 거다. 고지서 날라올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재건축하면서 분담금도 한 3억 정도를 냈거든요. 네. 거기에 재건축 부담금 3억 원을 더하면 한 6억 원 이상을 이제 내게 되니까 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뭐그 재건축을 앞둔 여러 단지들이 네. 이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나 나올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이거는 2주택자든 3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 똑같이 부과되는 거죠? 이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네. 아. 네. 근데 이 재건축 부담금은 네. 예. 그렇죠. 개인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조합원의 주택 수와는 예, 무관하겠군요. 무관할 가능성이 예. 큰 것 예, 같아요. 예, 이제 예. 그 실제로 어떻게 그걸 계산하는지를 제가 한번 이제 계산사를 갖고 왔는데 예. 먼저 개념이 좀 중요한데 네. 그 재건축 초과 이익을 일단은 계산을 해야 돼요. 얼마나 이익이 남는 거냐? 네, 예. 이게 이제 구체적인 계산 방식인데 그래프로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네, 이게 이제 혹시 이 아파트 갖고 있는 거 아니죠?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왜 자세하게 이렇게 주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알 리가 없는데. 아니, 가지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그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그 종료 시점의 가격에다가 네. 뭐 개발 비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재건축을 안 해도 오를 가격이 있잖아요. 그걸 예. 반영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초과 이익을 이제 계산을 해서 네. 그 개시 시점에 일종의 비용이나 이런 걸 빼고 얼마나 이익을 받냐를 예. 계산해서 이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음. 이게 중요한 게 재건축 초과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예. 그 이익이 나오잖아요. 규모가 그거를 조합원 수로 나눠요. 네. 예. 그 나눴을 때 1인당 조합원의 이제 개발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 이제 이 부담금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율이 정해지는 거죠. 네, 대개 그렇습니다. 50%라고 보면 된다면 뭐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예. 50%라고 보면 될 것 개발 같아요. 이익이 뭐 1, 2억으로 끝나는 게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1,500세대 주인도 저렇게 안 해봤을 텐데. 1,500세대 이제 재건축인 경우를 이제 상정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 예. 뭐 1조 원 뭐 이렇게 하면 재건축 초과 이익이 한 5천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요걸 이제 1,000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5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나누기 하면 예.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가율이 요 산식대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1억 1천만 원 초과니까 저 산식대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초과 금액 50% 이상을 내야 되는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대당 5억 원의 이제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경우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예, 예. 근데 초과이익이 이제 요거의 10분의 1, 10%인 500억 원 정도라면은 가구당 200만 원으로 확 줄어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누진율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면 네. 저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팔고 나가서 네. 최종 입주까지는 난 안 한다 네. 하는 분은 안 내는 비용이고 그렇죠. 마지막에 입주 거의 막판에 사서 입주를 하신 이분은 야 이거 뭔가 이거 그렇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네. 주택의 가격이 매우 올라와 있을 때 네. 이제 투자를 해서 들어오신 분인데 예. 이제 입주 시점까지 갖고 갔어요. 예. 근데 그 재건축 부담금을 내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나 아주 초기에부터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이 아파트 가격이 낮았을 때 들어와서 예. 그 수익의 규모가 큰 분이나 음. 같은 거의 비슷한 금액의 이제 재건축 최초안을 부담금을 내겠죠. 내야 전부 다 되니까. n분의 1 하는 거니까. 예, 어떤 분들은 늦게 들어온 분들은 뭐 음. 재건축 부담금이 더 크면 네. 되레 토해내. 반상회 특별 회비 내는 것 같은 거네요. 네, 네. 20년을 갖고 있었던 어제 이사 왔던.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내셔야 되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라는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안 맞다. 그렇군요. 이게 뭐 이 자체도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왜 걷어가냐. 네. 뭐 많이 오른 거는 나중에 양도세 다 낼 텐데 심지어는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지금은 현금으로 내라고 하면 어떡하냐. 뭐 다양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얘기 하기 시작하면 뭐 시간도 없고 네. 곧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그건 좀 제거하고요. 재개발도 비슷한 거잖아요. 낡은 주택 밀고 아파트 새로 짓는 것. 아, 네, 네. 근데 낡은 아파트를 밀고 새로 짓는 재건축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부과하고 네. 낡은 아파트 아닌 주택을 밀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거는 재개발의 경우에는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금은 없어요. 네, 맞아요. 왜 그렇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그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이제 새 예. 아파트를 짓는 게 이제 재건축이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민간의 개발 이익을 노린 이제 민간의 어떤 수익 추구라고 보는 거고. 네. 아파트는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개발 뭐 이렇게 노후 주택 단지 뭐 길도 좁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밀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원래 공공이 해야 될 일인데 그 도로나 그런 인프라들 개선을 하고 그런 것들은 공공이 해야 될 일인데 조금 기여했다. 공공이 사실 돈이 없으니까 일종의 아. 민간 보고 대신 하라고 한 사업이다. 네. 일종의 공익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 그 재개발 사업에서는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네. 겁니다. 아하. 그러면 아파트를 밀고 다시 짓는 건 그 아파트 민 땅은 다시 다 원래 주인들 건데 네, 낡은 마을을 다 밀고 아파트를 지을 때는 네, 중간에 도로가 없으면 도로도 내고 네, 그 도로도 나라에다 바치고 네.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 근데 재건축도 사실상 어느 일정 부분은 기부 체납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도 나라에다 바치는데 왜 아. 쟤네는 제초안 안 내고 네. 이 재건축만 내게 하느냐라는 예. 이제 형평성 시비도 사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논리로 재개발에는 부과를 안 한다. 네. 이게 그때 이 제초안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했는데 이제 네. 법원이 이 제초안이 타당하다, 유효하다 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었거든요. 2018년인가 9년에 그렇게 한 걸로 그랬었죠? 알고 있는데 예. 거기 이제 법 조문에도 그런 이제 이런 차별은 당연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네. 준비한 것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예. 이게 이제 아파트에도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 이제 조합원들 있을 텐데 예. 상가를 이제 재건축하게 되면 이제 상가 주인들은 이 제초안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좀 알아봤는데 상가 주인인데 상가로 받는 경우에는 제초한 대상이 아니고 예. 상가 주인이 이제 그 상가 대신 주택을 받는 경우는 집을 받는 건 네 제초한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갖는 건 오늘은 얘기하지 마세요. 네. 예. 네. 아, 그래서 제초안에 해당되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 대선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대선 주자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뭐 예.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뭐 두 분의 다 공통된 공약이긴 한데 이제 그 좀 구체적인 스탠스는 좀 달라요. 뭐 윤석열 후보는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것 같고 예.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그냥 뭐 시장 자유를 맡기자. 예. 그래서 제초안 제도도 이제 뭐 좀 바꾸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 재개발 규제는 풀어주되 거기서 생기는 개발 이익은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보자 뭐 이 정도 스탠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제초안 같은 경우에는 그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누가 되느냐가 본인들의 어떤 향후에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현금 없는 분들은 못 낼 텐데 네. 못 내면 또 어떻게 되죠? 팔고 나가야 되는. 뭐 지금으로서는 뭐 그럴 수밖에 뭐 다른 식으로 이제 자금을 융통하지 않는 이상은 예. 예. 매각하고 나갈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도 뭐 계속 커지는 건가요? 그럼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 그 일단 뭐 대선 결과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제도가 이제 유효하게 이제 유지가 된다면은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이 최근에 이제 기사에 좀 나온 건데 이제 아까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예. 이게 이제 2017년 12월 말까지 관리 처분을 받은 곳들은 재건축 부담금을 빼줬거든요. 예. 그 그래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빠진 곳들입니다. 뭐 지금 유명한 둔촌 주공이라든지 뭐 반포 우성, 뭐 네. 진주 아파트 이런 것들은 빠졌고요. 예. 이분들은 제초안을 안 내도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곳들은 저렇게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이제 예정액을 통보를 받은 거죠. 네. 이렇게 통보를 받은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걸 이제 내야 되게 되면 네. 합의가 잘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계속 오르면 그래 저거 내고도 하자 할 수 있는데 가파르게 계속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예. 그러면 이제 안 하게 되는데 저의 걱정은 뭐 하지 마라 뭐 너희도 안 하는 거야 무슨 상관이냐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우리나라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집단적으로 늙어가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건강 검진 안 하면 나라에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그 내 건강 내가 안 챙기겠다는데 나라가 무슨 상관입니까? 안전벨트 안 매도 안 네. 되죠. 그렇게 할 수 그렇게 그 문제가 그게 본인 건강만이 아닌 예. 것이라서 그런 것처럼 아파트도 뭐 짓기 싫으면 짓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가 계속 낡아가다가 언젠가 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예. 그때 되면 해야 될 낡은 아파트들이 워낙 많아서 못할 수도 있고 뭐 슬럼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요건 3월 9일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재하다 보니까 뭐 이건 좀 고민이 되겠다 다음에 이슈가 되겠다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제초안 그래서 자꾸 물리니까 예. 제 조합원들은 이런 아이디어 아이디어? 잔머리? 뭐 네. 아무튼 그런 거를 낸대요. 뭐냐면 뭐요? 공사비를 그럼 엄청 늘리자. 아 그래 맞죠. 어. 그때 최상욱 작가님도 한번 그 얘기 하셨어요. 예. 어. 공사비를 가구당 10억씩 늘리자. 예. 그러면 집값도 10억은 더 올라가겠죠? 그러나 원가가 늘어나니까 예. 늘어나니까 개발 이익이 줄어드는. 개발 이익 계산에서는 빠진다 네. 이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그거 있고. 관련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준비한 거 있으면 빨리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준비한 거 없는 줄 알고 계속 이게 제가. 요즘에 강남권에 이제 뭐 와. 강남권 일부에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가는 커뮤니티 시설이에요. 진짜 좋다. 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세금으로 낼 바에야 예. 이 공사비를 높이면 개발 이익이 줄어드니까 차라리 우리 아파트를 고급화해서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아파트가 고급화되고 네. 하면 이제 뭐 본인들의 처음에 이제 공사비는 좀 많이 들었지만 나중에 그게 가격에 다 반영되니까 예. 세금으로 낼 바에 이렇게 고급화해서
제초한 부담금을 줄이자라는 논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파트가 나중에 강남권 아파트는 뭐 매우 고급 아파트, 또 아닌 곳은 좀 아닌 뭐 이런 약간의 양극화를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저 내용도 CGV 살롱은 뭡니까? 극장이 있는 거예요? 네, 속이면 국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어넣어준 거죠. CGV에서 설비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서 뭐 유료로 받거나. 그러면 아파트 저 주민들은 그냥 가서 보는 건가? 아니겠지? 돈은 내겠지 그래도 설마? 세상에 공짜가 분양가 아니면 관리비에 포함되는 거거나 자기가 내거나 하겠죠. 저희도 헬스장 이용하면 관리비에 뭐 얼마씩 포함되잖아요.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게 저기요. 많이 선호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저런 동네 가서 뭐 전세나 매매 예. 구할 때 저거 한번 보고 나면 우리도 저기 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요. 저게 실제로 해보면 네. 수영장이 있으니까 참 좋아요 하는 주민도 있잖아요. 네. 아우 난 수영장 평생 갈 일이 없어. 난 염소 냄새 싫어. 어. 하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 관리비에 녹이면 그때부터 이제 주민 분란입니다. 네. 그렇긴 이게- 하죠. 예, 나는 이게 한 번 갈 일이 없는데. 작은 비용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뭐 부과를 하기 시작하면 이 돈이면 저 수영장 가지 뭐 이것도 있고 뭐 와, 그래도 수영장 있는 건 진짜 부럽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있는 건 부럽습니다. 아니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수영장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친구들 아파트에는 다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 아파트 친구네 놀러 가서 저 수영장 가고 저 아파트 놀러 가서 수영장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수영장 있는 아파트가 부럽더군요 그때.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어. 미국에도 수영장 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미국은. 정말 많. 그렇다고 하시면 되지. 왜 제가 미국에서 미국에 있을 때 네, 심지어 가족들하고 같이 있었다고 네, 네. 부럽습니다. 좀 수영장보다 그게 더 부럽습니다. 부럽네. 자, 미국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네. 자, 백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장순환 기자. 평소에도 고생이 많고 고맙지만 오늘은 더욱 고맙고요. 네. 예,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꼭 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뭐 아직 그거는 뭐 감염이 확진인 건 아닐 수는 아닐 수는 있으나, 있으니까. 네. 감염이 아니시더라도 뭔가 두려우실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두려움에서도 빨리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